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유미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겨레 21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 분과 함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중동을 순방 중입니다. G20은 남아공에서 열리고 아마 오늘 남아공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집트 이 두 나라를 순방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이집트가 이제 어제까지 일정이었는데 카이로 대학 연설을 했더라고요. 네. 뭐 카이로 대학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학인데 그 사진들 보니까 그 현장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내부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오바마도 섰던 곳이라고 하고 근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자, 이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제안한다. 이 샤인이라는 것은 SHINE 그러니까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 이 앞글자를 딴 영어식 조어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말 다 들었잖아요.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네. 교육. 중동 평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특히나 그 좀 인상적인 표현은 중동의 도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하겠다라는 취지로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역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강의 기적만큼이나 나일강의 기적을 또 그쪽 지역에서 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가치나 이념 이런 것보다는 그 흔히 말하는 실용 외교의 여러 면모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경제 이익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경제 협력에 대한 게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실용 외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때마침 윤석열이 그 재판에서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전부 조금 사는 나라 원조 해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한덕수에게 이제 대신 가달라라는 얘기를 했던 그때 했던 표현 중에 뭐 포퓰리스트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좌파 정부. 좌파 정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무슨 외교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윤석열 기준에서 뭐 한동훈도 빨갱이니까요. 네. 다 빨갱이죠. 아무튼 지금 대통령의 순방이 진행이 되고 있고 G20 정상회의가 이제 아마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도 안 오고 푸틴도 안 오고 네. 시진핑도 안 온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의 이 활약에 따라서 우리가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던데요. 또 이 관련된 뉴스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사실 뭐 윤석열 씨 얘기할 때 이제 이따가 할 생각이긴 했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시리즈로 내고 있는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에 대한 예. 그 기사가 쭉 유료 있거든요. 기사죠, 그거. 네. 예. 읽을만 하면 딱 끝나요. 궁금하게 안 들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이 처음에는 자기가 조국 수사할 때까지는 정말 충성하고 자기가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정말 이 정부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자기가 조국 수사를 했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앞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 그게 아니었더라. 알고 봤더니 김건희가 이제 모든 걸 다 그 당시에 좌지우지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조국 수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 자기가 생각하는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자기네를 욕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반응이 안 좋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이 민주 진영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뭐 유재일 씨인가 뭐 그 사람한테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유재일 씨 있죠. 예, 유튜브. 예, 유튜브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제 논의가 됐는데 그 유재일도 처음에는 이쪽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아마 뭐 좀 얘기가 잘 달라져가지고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 하다가 우리 보수로 갑시다. 그래서 보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만 해도 우리는 뭐 진보야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조국 수사를 한 것은 오로지 충심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공격받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 이쪽으로 붙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랑 대척점에 있는 보수에 가야지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와 박수도 쳐주고 이제 기뻐해준다 이 말을 두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자기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보수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랑 얘기하던 거기 내용 보게 되면은 자기는 정말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뭐 어쨌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는 좌파 정상이다, 뭐 누구는 뭐 이런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도 믿으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그때 필요한 말 하는 거. 바로 네. 그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이 영달을 잘 해가지고 잘 살까만 생각하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진보나 보수나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 얘기가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통화 네. 그 내용에 보면 그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도 우리 아저씨도 노무현 팬이다. 뭐 이런 바로 그 얘기를 얘기 하는데 나와요. 그런 얘기 했던 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없었던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예.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 있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는 좌빨인가요? 우빨인가요? 좌빨인가요? 표정이 우빨인가요? 너무 이렇게 아니 좀 질문이 처연해 너무, 보이네. 아니, 질문이 너무 품격인데. 좋네요. 근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성격 생각이 있어요. 들게 하는 답을 빨리 못 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뭐 좌판이 우판이 이런 게 얼마나 허무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인가를 난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고현준도 자기가 이제 진보인 양 하고 앉아 있지만 서 있어요, 빨리. 저하고 10년 앉아있지 전에 말고.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중도 보수였어요. 그랬나요? 아 왜 아닌 척해?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네. 일상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렇게 안 그러지 한다니까요. 뭔가 않죠.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살지는 않지 바로 않느냐. 그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그때 닥치는 현안들이 있을 때 본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분류하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리고 것들 상황 아닌가.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체를 무시하는 집단들이 생겨나 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뉴스를 전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가치 판단과 평가가 안 돼요. 윤석열은 뭐 이념도 쇼핑하고 재판도 쇼핑하고 출석도 쇼핑하고 뭐 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이야기 노영희 변호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김한은 좌빨이 아니냐? 뭐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나는 10년 전에 나도 몰랐는데 중도 보수였어. 아니 왜냐하면 되게 온건하게 이 사회 질서를 그냥 유지하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정상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실 그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평가도 하고 평론도 하고 그럼요.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든지 뭐 얘기하면 너 좌빨이지, 너 우빨이지, 너 뭐 보수지, 극우지, 막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데 사실 다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나도 잘 살고 싶고 너도 잘 살고 잘 살면 좋고 이런 생각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몽땅 다 노력도 안 하는 모두에게 다 나눠주고 살아야 된다. 사회주의가 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 맞아요. 막 모든 거를 자기 선입견만 가지고서 한 사람을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또 그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이게 매우 옳지 않다. 이걸 이상 말하는 거죠. 서울 자가 변호사신 노영희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가 네, 50대. 네 50대. 네. 50대 네. 서울 자가 네, 예, 노영이. 영피프티. 나그 영풀피트는 좀 그렇다. 왜냐면 이동영이 네. 영풀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요새 뭐 짤이 많이 돌던데. 아 진짜 예. 왜 그런 말 했지 그 사람은? 뭐 본인이 한 말은 또 본인이 또 대가를 치르는 이게 거니까. 예. 이게 긁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전혀 긁히지 않습니다. 진짜요? 누가 영포티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만 보면 영포티라고 하지만 영풀티 맞아?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포티인 거. 그래. 약간 바뀔 수 올드 없지. 포티 느낌이 더 나긴 하지. 아니 난 유포티 느낌이다. 아, 아, 왜? 영포티. 윤포디에 또 아니 좀 세련돼 보이네. 유아적 포티. 아 세련돼 보여? 아니, 좀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 일상 살면서 우리 일상 이야기하고 내 가족하고 뭐 저녁에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래. 먹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뉴스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오늘 이 수사했던 내용들 발표하고 결국 정리를 하면서 윤석열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그 기소를 했고요. 또 윤석열 지시를 받고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또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다라고 이제 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서 불법 행위를 실행했다면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28일이 되면 최혜병 특검이 이제 수사가 종료가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 또 최혜병 특검을 한번 평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데 28일 날 여기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지를 쳐가지고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런종섭을 만들 때 인사 검증을 하고 그 출입국 해제를 풀어주고 이런데 다 관여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좀 의문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중단하고 가면 물론 이제 특검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검찰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좀 28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윤곽을 드러내놓고 좀 이첩을 하더라도 좀 실체 있게 이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저 대목 플러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좀 비어 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예. 그 대통령실 관계자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시간과 조건의 한계상 대통령의 경로가 국방부 장관의 통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진 국방부 직원들이 움직이는 선을 그렇죠.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대통령실의 이제 법무 라인이라든지 국방 라인들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소가 빠져 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넘어갈 경우에 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첩이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이긴 합니다만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우리 김한 기자가 얘기한 저 옆으로 더 번져 나갈 수 있습니까?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진 어렵다. 않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음흠. 여기서는 사실은 뭐 더 한 달 더 뭐 연장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게다가 사실은 이 최혜병 특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90% 영장 기각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딱 임성근 한 명 구속됐어요. 다른 예. 특검에 비해서 실제 초창기에는 워낙 이게 그 준비되어 있고 확인되어 있는 그 재판도 있고 그래서 뭐가 많이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하고 이게 쟁점도 막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쉬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아간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른 특검들보다는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만만디스럽게 이제 좀 약간 자만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영장이 전부 다 기각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나? 내지는 우리의 영장 청구를 이렇게까지 뭉갤 수가 있나? 이제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확대시키거나 뭐 하지 말자. 대신에 있는 것만 정확히 하자.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사실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사건이 그 양도 많아요. 예. 폭도 넓고 그런데 최혜병 특검은 상대적으로 단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사해야 되는 날짜도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예. 뭐 맞아요. 그 경로에서부터 따지면 한 72시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성과가 나도 가장 먼저 날 것이고 가장 확실하게 나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일단 대통령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름 많이 거론됐던 김태효, 네. 정진석 뭐 안 보여요. 그리고 정진석 뭐 이런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이시원. 그렇죠. 이시원, 그러네요. 인사도 뭐 관련이 다 있는 거니까 네. 공직 기간까지 해서 지금 전혀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뒤에 또 그 부분은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저는 약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 28일 수사가 종료가 되고 뭐 오늘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료가 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그 재판에서 그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하고 다시 한번 맞닥뜨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홍장원 차장이 했던 여러 발언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돌고 있던데 그 윤석열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싹 잡아들여라의 그 싹 잡아들이는 주체, 그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을 이제 비껴나가고 싶은가 보죠. 간첩이래요. 이제는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간첩이나 반국가 단체라는 말도 쓰지 않았지만 본인이 홍 전 차장이 내 담화문을 보고 반국가 단체로 이해했다고 하니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간첩 등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시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홍정원 차장이 그러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본인의 말대로라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알아서 했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얘기를 여기서 이제 홍영표 차장이 다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비겁해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자기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나 보다 이러고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맞아요. 이 사람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 높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 책임이 막중할 텐데 일은 자기가 버려놔. 예.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부하 직원 탓을 해. 여기도 보면 여인형이 다 했다. 김용현이 다 했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정부의 아주 지난 정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였고 최상목 씨는 사실 좀 CCTV 드러나면서 조금 약간 좀 반전이 좀 있긴 있었으나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안경이 없어서 못 봤겠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면서 뚫어지게 왜 봐? 그럼 안경을 찾아야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비겁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좀먹고 있었는지 확인이 됐다. 이겁니다. 저는 뭐 윤석열이 비겁한 거야 뭐 한 지금 몇 개월째 얘기했던 거니까 빼고 윤석열이 왜 이렇게 홍장원한테 긁혀 있는가 이게 좀 풀려야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변호인단의 잘못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윤석열의 변호인단. 네, 그 홍장원과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의 진술만 깨면 우리가 재판에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의 지금 조력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와서 보면 어제 문답도 보면 사실 필요 없는 말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홍장원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긁혀있던 아니면 변호인단이 홍장원만 잡으면 우리가 구도를 깰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거든 뭐든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왜 나와서 저런 일 왜 해서 욕먹고 있는 거야? 왜 더 말하자면 비난을 사는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는 그거를 진지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법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변호인들한테 맡겨놓고.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제 홍장원 차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고인 지금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중후한 목소리로. 네. 지금 홍장원한테 그랬더니 어버버버 하더라고. 홍장원 차장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3번째인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장원 네. 장관이 뭘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문답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도 결국엔 무슨 얘기까지 갔냐면 내가 검사장 오래 해봤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 몇 년 네. 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 이런 그리고 얘기만 해. 계속 그거를 이게 제가 특수부 문답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거 어떤 식이냐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답을 정해놓고. 계속 이제 그런 질문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윤석열은 홍장원에게 긁혔는가 이게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 어떻게 뭐 다다음 주쯤에 한겨레 20일 기사를 볼 수 있나요? 뭐 사람 심층 심리까지 취재. 저희가 예. 왜 긁혔는가? 네. 내가 해줄게. 심리 분석. 심리분석. 나 이거 하나만 할게요. 예. 최혜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연결 사례인데요. 최혜병 특검에서는 사실 이렇대요. 외압 의혹의 주구가 군 검찰 및 대통령실 관계자잖아요. 그리고 은폐한 그 공범이 있고 국방부하고 해병대 전해직 고위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이 없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미온적으로 처리할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대요. 특검이. 네, 특검이. 최혜병 특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무리한 집단 항명 수괴죄 입건 및 허위 구속영장 청구 등 윤석열 경로 외압 의혹을 덮고자 했던 군 검찰 관계자들 중에서는 김동형 빼고는 아예 처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그래요? 네, 김동혁은 이제 검찰 단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 빼고는 처벌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또 군 검사나 법무관 관계자들도 징계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슬슬 구렁이처럼 넘어가기로 했다.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제보이고요. 네, 사실은 이 관련해가지고 넘어가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서 사실 말하면 조금 특검 내의 분위기가 문제예요. 그렇다는 거고. 그럼 너무 실망스러운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했던 영역들이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 안에 다 들어가는 다 거잖아요. 들어가는 건데도 원래는. 불구하고 본인들은 여기서 수사를 못한다. 수사를 하면 직권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뭐 공수처처럼 대상자나 이 범죄명이 한정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그렇게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용이 예.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오히려 수사를 해야 확장시키려면 되는 거죠. 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좁게 설정을 할 이유는 없을 텐데. 네, 맞아요. 근데 스스로가 딱 여기까지만 이것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게 너무 커지나 봐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권한 범위가 불분명한 대통령실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갈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감당이 가능하냐. 그러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줄줄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특검의 존립 자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를 잘라내고 그 몸통만 가자 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위증하고 수사 외압 은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냥 솔직히 말하면 7월 31일 2023년 7월 31일 장관 보고할 때 배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허태근 정책실장, 전하규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국방부 인원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종범, 이호정, 권태균, 김태원, 김하동 이런 그 해병대 전현직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김계환은 뭐 물론이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이상 안 하고 연결을 안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는 됐어요. 전하규, 허태근 등은 되게 이렇게 약하게 지금 딱 그렇죠. 그만큼만 한다는 거죠. 혐의 자체가 더 이상 확장을 안 시킨다는 얘기를 네, 지금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더 확장을 안 시키면 아까 말했던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에 거는 기대가 큰 거 아니에요. 컸죠. 뭐 내란, 네. 김건희 특검, 뭐 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케이스가 김건희 특검도 곧 나올 것이고 내란 특검도 이제 결과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아직은 약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유튜브를 네. 통해서 많이 보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정작 기소되는 건 요만큼이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진짜 어려운 건데요. 정황과 의혹만으로 이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기소하기는 좀 제한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에 대상자도 많고 하니까 힘든다는 거는 좀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범했을 때 국민적 기대를 안았던 거에 비하면 비교적 좀 초라한 그런 결과물을 아는 거는 그래도 연장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방향의 좀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고 그래도 수사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예. 미비해. 성에 안 차. 그럼 다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것과 없죠. 별개로 특검은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국회에서 입법만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또 그 총대를 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 번 이미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해서 불충분하게 기소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쉽지 나머지 특검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걸 또다시 건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에 검사들이 뭐 자꾸 봐주고 뭐 빼먹고 그렇게 수사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 그걸 좀 극복하고자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이렇게 성에 안 차고 네. 만족이 안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 국민적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